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68살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면서 유일한 낙이라곤 손주 얼굴 보는 거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작은 행복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36의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다더군요. 그러다 회사 동료 소개로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는데 처음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부족한 점 많아도 예쁘게 봐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 며느린 환하게 웃으며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만 해도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만든 반찬도 가져오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랬죠.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가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아이고 정말 잘됐다. 우리 아들은 알아? 네,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6주래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가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미역국을 끓여 갖다 주고 먹고 싶다는 음식은 뭐든 만들어줬죠.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면 힘드실 텐데.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 뱃속에 있는데 당연히 와야지.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며느린 고마워하면서도 때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아직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야. 임신 초기가 제일 중요해. 무리하면 안 돼. 임신 5개월쯤 되니 배가 제법 나왔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죠. 아들이네요. 건강해 보여요. 아들이라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제가 너무 좋아하니 며느리가 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뭔 소리야.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면 되지. 첫애는 아들이 좋아.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 방식대로만 생각했던 거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제가 알아봤고 아기용품도 제가 보고 골라서 샀어요. 어머님, 제가 고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가 다 해줄게. 넌 몸조리만 신경 써. 그러다 드디어 진통이 왔고 병원에서 12시간의 사투 끝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꼭 빼닮은 사내 아이였어요. 어머님, 저희 아기 이름은 지훈이에요. 지혜롭고 훈훈하게 자라라고 지었어요.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처음 석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 휴가 중이라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왔어요. 아침 10시쯤 오면 저녁 먹고 갈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었죠. 어머님, 지훈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전 잠깐 쉴게요. 아이 그럼 얼마든지 쉬어. 할머니가 다 할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돌봤습니다. 목욕시키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고마워했죠.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친정엄마보다 더 편해요. 그 말에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손주 옷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직장 복귀 준비로 바쁘다며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방문이 줄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회사 나가야 해서 준비할 게 많아요. 자주는 못 와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엔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엔 어린이집 적응시켜야 해서요. 애가 낯가림이 심해서 힘들어요.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이젠 만남의 시간이 격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잘 못 볼 때가 많았죠. 어머님, 요즘은 돌 지나면 바로 영어 교육 시작해야 해요. 늦으면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주말마다 문화센터 다녀야 해서. 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나중엔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엄마, 요즘 애 키우기가 장난 아니에요. 주말마다 문화센터다 키즈 카페다 정신없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서운하면서도 이해가 갔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내가 가서 봐줄까? 평일이라도 가서 지훈이 봐주면 너희도 좀 숨통 트이지 않겠니?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힘드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안부 전화라도 하려고 하면 며느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고 아들은 회사 일로 정신없다며 대화를 피했죠. 엄마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나중에 시간 나면 꼭 갈게.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 석 달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자기들 사는 게 바쁜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하지만 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벌써 4살이 된 지훈이가 얼마나 컸을까? 말은 제대로 하는지, 유치원은 잘 다니는지 할머니로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옆집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이고, 손주 자랑 좀 그만하세요. 매일 와서 할머니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김씨 아주머니의 행복한 투정을 들으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남들은 손주가 매일 찾아와서 힘들다는데 전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내일 아들네 집에 가보려고. 연락하면 또 바쁘다고 할 테니까 그냥 갈래.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해야지. 갑자기 가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 석 달이야, 석 달. 우리 손주 못 본 지가 석 달이 넘었어. 이러다 지훈이가 할머니 얼굴도 못 알아보겠어.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오히려 깜짝 방문으로 손주를 놀래켜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계란말이,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나물 반찬들, 그리고 지훈이를 위한 과일까지 준비했죠.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갔으니까 우리 지훈이 많이 먹어야 해.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싸는데 왜 그렇게 설레던지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떴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번듯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보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구나 싶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엄마. 깜짝 놀랐지? 오랜만에 지훈이 얼굴 좀 보려고 왔어.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니,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 지훈이가 보고 싶어서. 문 좀 열어주겠니?
죄송한데요, 어머님. 지금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에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손님이라뇨? 제가 언제부터 손님이었습니까? 전 지훈이 할머니고 아들의 어머니인데 말이죠. 얘야, 내가 무슨 손님이니? 잠깐만 들어가서 지훈이 얼굴만 보고 갈게. 밥도 준비해 왔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안 돼요. 지훈이도 학원 가야 하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이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분인지 20분인지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자니 팔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왜 서 계세요? 옆집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절 바라봤습니다. 아, 저는 여기 사는 아들 만나러 왔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계속 거기 서 계시면 다른 집에 피해가. 그 말에 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볼까봐 창피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애써 준비한 도시락은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들 내 갔다 왔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훈이 봤어? 고개를 저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내가 뭘 했어? 미리 연락하고 가라고 했잖아. 연락하면 또 바쁘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문도 안 열어주더라. 손님 취급하면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제 집에 갔었어. 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 그래? 미안해 엄마. 어제 집사람이 좀 예민했나봐. 이해해줘. 예민하다고? 문도 안 열어주는 게 예민한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애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너무 상심하지 마. 아들의 변명 아닌 변명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는 거니? 할머니가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조금만 기다려. 정리되면 연락할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그 말을 들은 지가 벌써 몇 달째인데.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미리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 지훈이 선물도 샀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은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뵐게요. 시댁? 며느리 친정 말인가? 근데 지난번에 친정이 지방이라 자주 못 간다고 했는데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네 미용실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 언니, 지난 주말에 손자 데리고 놀이공원 갔다 오셨어요? 제가 거기서 봤는데 인사드릴까 하다가 사람이 많아서. 놀이공원? 무슨 소리예요? 전 간 적 없는데. 아니에요? 분명 언니 아들이랑 며느리랑 애기랑 있던데. 제가 잘못 봤나? 며느리 부부랑 맨날 붙어 다녔잖아요. 같이 안 갔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간다더니 놀이공원을 갔다고요? 그것도 저희 빼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 볼게. 아니야, 그냥 둬. 괜히 우리가 감시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피하는 걸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지훈이가 아프다, 집안 행사가 있다, 여행을 간다. 한 번은 아들 생일이라 케이크라도 갖다 주려고 했더니 회사 회식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 SNS에 가족끼리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생일 케이크 가져간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했어? 엄마, 그게... 뭐가 그게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엄마, 진정해. 이야기 좀 하자.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 사실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애 키우는 방식이나 살림하는 것까지 참견한다고. 언제? 나 그런 적 없어. 정말 억울했습니다. 전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언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연락 없이 집에 오는 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자기 집은 자기만의 공간인데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드나들려고 하면 못 살겠다고. 딱 한 번 연락 없이 간 거야. 그것도 석 달 만에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설득해 볼게. 설득?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너한텐 정상이야? 아들은 대답 없이 돌아갔고 저는 또다시 눈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귀뜸을 해준 거예요. 어머, 언니 며느리가 맘카페에 언니 욕 엄청 썼다던데요? 우리 딸이 거기 회원인데 보여줬어요. 뭐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보니 정말 기가 막힌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 난타하고 말려주는 남편도 한심해요. 마마보인가? 댓글들도 가관이었습니다. 독립하세요. 시어머니랑 연 끊고 사는 게 답이에요. 남편이 문제네요. 엄마 편만 드는 남자랑은 못 살아요. 아니, 제가 언제 초인종을 난타했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언제 제 편만 들었다고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이렇게 뒤에서 칼을 꽂는데.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며느리가 절 그렇게 우습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만만했던 거예요. 여보, 내가 너무 참았나 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애들 일에 끼어들면 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 더 나빠질 게 있어? 벌써 남남이야. 손주 얼굴도 못 보는데 뭐가 더 나빠져?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어른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 거죠. 여보세요? 사돈 어른이신가요? 저는 지훈이 할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돈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들 문제로 전화드렸어요. 혹시 따님한테 무슨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게 뭐 특별히... 사실은 제가 손주를 몇 달째 못 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 만나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딸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전 한 번도 며느리한테 뭘 요구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세대 차이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돈과의 통화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돈도 딸 편을 드는 것 같아 더 속상했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목소리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했다. 왜 우리를 피하는지 알고 싶어서. 어머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못 뵙겠어요. 제 친정까지 들쑤시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들쑤시다니! 난 그저 정중하게 물어본 것뿐이야. 어머님이 생각하는 정중함이 남한테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린 잠시 숨을 고른 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 없이 오시면 정말 인연 끊을 거예요. 경비실에도 미리 말해둘 거고요. 저희 가정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뭐? 개입? 내가 언제 개입했어?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는 게 개입이야? 그게 개입이에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고 싶어요. 명절 때나 뵙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명절 때나 보자고요? 1년에 2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내가 나한테 2년 끊자고 협박했어. 이게 정상이야? 엄마 진정해. 나 근무 중이야. 회사라고. 회사면 어때? 잠깐 나와서 전화하면 되는 거지? 그날 저녁 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회사까지 전화해서 망신 주려고? 망신? 전화 좀 한 게 뭐 망신이야? 네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이 망신이지? 엄마도 좀 참아. 왜 자꾸 우리 생활에 끼어들려고 해? 끼어든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죠.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하지만 후회하지 마.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서 며느리를 가르쳐야겠다고요. 먼저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까지 동네 아주머니들의 정보망은 정확했죠. 그 집 며느리? 땡땡 증권에서 다닌대요. 과장인가? 잘 나가더라고요. 애는 어린이집 다니고 저녁엔 학원 2군데나 보낸대요. 주말마다 문화센터 다니고 비싼 데만 골라서. 정보를 모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맘카페에서 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독한 엄마들이라는 모임의 리더 격이었죠. 그 모임에서 시어머니 욕을 일삼고 남편들을 마마보이라고 비웃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시댁과 연 끊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서슴없이 한다더군요. 이런 며느리 그냥 둘 순 없지. 저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 회사였어요. 며느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윤리제보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죠. 귀사의 김정미 과장이 맘카페에서 가족을 비하하고 일륜을 저버리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치 바랍니다. 증거로 맘카페 글 캡처본도 첨부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며칠 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전해준 소식으로는 며느리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작전을 실행했죠. 지훈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 할머니인데요. 네. 지훈이 할머니시구나.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지훈이가 걱정돼서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아이한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은근히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죠. 그저 걱정스럽다는 식으로만요. 할머니가 가끔 데리러 와도 될까요? 엄마가 야근이 많아서. 그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그럼 아빠한테 허락받으면 되나요? 며느리 몰래 아들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들도 엄마가 지훈이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죠. 드디어 지훈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 기억나? 할머니? 누구?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4살 된 손자가 할머니를 모른다뇨. 할머니야, 아빠의 엄마. 지훈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할머니. 그날 저는 지훈이와 놀이터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네도 밀어주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함에 가까웠죠. 어머님,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애를 데려가다니. 허락? 할머니가 손자 보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필요하죠? 제가 낳은 제 아이예요. 함부로 데려가면 어떡해요? 함부로? 아빠한테 허락받았어. 그리고 선생님께도 다 말씀드리고. 그게 문제예요. 왜 제 직장에도 이상한 제보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제야 며느리가 제 작전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뭘 어쩐다고?
며느리의 반격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네, 땡땡 경찰서인데요. 김정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스토킹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나와주시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스토킹? 아동학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아니 그게 무슨... 제가 누굴 스토킹했다는 거예요? 신고인이 며느님이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단 말인가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더군요. 여보 큰일 났어. 며느리가 날 경찰에 신고했대. 남편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 간의 경찰이라니?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님이 할머니가 직장에 허위 제보하고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갔다고 신고하셨는데요. 허위 제보가 아니에요. 그 애가 맘카페에 시어머니 욕을 쓴 건 사실이고 지온이는 제 손자예요. 아니 할머니가 손자 보는 게 죄인가요? 그래도 요즘은 부모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관은 다행히 친절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경고로 끝내드릴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꼭 며느님 허락 받으세요. 가족 간에 이런 일로 서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경찰서까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경고받고 나왔어. 앞으로 지훈이 만나려면 며느리 허락받으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라는 거였습니다. 손자와 며느리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제3자를 통한 접촉도 금지. 이건 너무해. 너무하다고. 참다 못해 아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전화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어머니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따님이 오시면 연락하지 말라고. 따님이 아니라 어머니라니까요. 한참 신랑 일을 하다 겨우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네 아내가 나한테 접근금지령 신청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가 먼저 선 넘었잖아. 회사에 신고하고 몰래 애 데려가고. 선을 넘었다고? 난 그저 손자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가면 정말 못 볼 수도 있어. 지훈이 영영 못 볼 수도 있다고. 네가 그걸 바라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훈이한테도 안 좋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뭐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조부모 면접 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맘카페에서 활동한다면 저도 할 수 있다고요. 황혼 육아 모임이라는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손주를 못 보는 할머니들의 모임이었죠. 저도 비슷해요. 며느리가 애를 안 보여줘서.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해요. 시어머니를 적으로 생각해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도 얻었죠. 며느리 회사 상사나 동료들한테 알리는 방법도 있어요. 직장 맘카페에 익명으로 폭로하는 것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죠. 며느리 회사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의 이메일을 찾아냈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 과장의 시어머니입니다.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시작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강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하는지, 맘카페에 어떤 글을 쓰는지, 가정 불화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보내고 나니 후회가 됐습니다.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일주일 후 아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문을 쾅소리 나게 열어젖히더니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친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내가 회사에서 좌천됐어. 엄마가 상사한테 이메일 보낸 거 다 알아. 인사팀에서 불려가서 경고받고 중요 프로젝트에서도 빠졌다고.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 때문에 경찰서 갔어. 피장파장이지.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쳤어? 남의 직장까지 건드리면서 뭘 얻고 싶은 거야? 이게 엄마가 할 짓이야? 남? 내 며느리가 남이야? 그리고 난 그저 진실을 알린 것뿐이야. 그 애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진실? 엄마가 일방적으로 쓴 편지가 진실이야? 엄마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망쳐놨어.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힘없이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우리 인연 끊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는 살 순 없어. 매일같이 전쟁터야. 아내는 울고 난 미치겠고 지훈이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서 불안해해. 안 돼. 절대 안 돼. 지훈이가 불쌍하잖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제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야. 엄마가! 왜 그걸 몰라? 왜? 아들의 외침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게 화난 아들은 처음이었죠. 엄마, 난 정말 지쳤어. 이제 그만해, 제발.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돌아섰어요. 아들아, 가지마. 엄마가 잘못했어. 가지마. 하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놨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죄야? 눈물로 베개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저 손자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모든 게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며칠 후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어요. 사돈,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딸 직장일로 연락 돌리신 거 다 알아요.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네, 저희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사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못살게 구는 사례로 방송에도 제보할 겁니다. 요즘 그런 프로 많잖아요. 방송이라고요? 네. 사돈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딸도 더 이상 참지 않겠대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 할머니가 며느리 직장까지 쫓아가서 난리 쳤대요. 아이, 손자 보겠다고 경찰 신세까지 졌다면서?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동네 마트에 가도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의 위로마저도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제 이야기가 올라온 거예요. 희대의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며느리 직장에 허위 제보, 손자 무단 연행, 경찰 신고당하고도 반성 없음.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진짜 격리시켜야 며느리가 불쌍하다, 평생 고생할 듯, 아들도 한심, 엄마 편만 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실명과 사는 동네까지 공개됐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제 어떡하지? 동네 다니기도 창피해. 남편도 한숨만 쉴 뿐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서로를 위해 여기서 멈추면 좋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건이라뇨? 그래도 대화를 하겠다는 뜻인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조건인지 들어볼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요. 변호사도 동석할 겁니다. 어머님도 증인 한 분 모시고 오세요. 변호사라니 정말 법적으로 가려는 건가 싶어 무서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며느리가 정장 차림의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며느리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옆에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놨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자면 양측 모두 고소 가능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며느님은 노인학대와 가족 간 접근금지 위반으로요. 노인학대라뇨? 제가 학대당한 건데. 법적으로는 정신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처음부터 어머님이 싫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언제 오니, 지훈이 보고 싶다.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인간이고 엄마고 직장인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난 그저 손자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저가 저한텐 압박이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말이라도 쉬고 싶은데 시댁 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래도 연락도 없이 석 달을... 죄송해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선을 넘으셨잖아요. 제 직장까지 건드리시고.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죠. 저희 의뢰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서류를 보니 꽤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 1회 정기적인 만남, 사전 합의하에, 긴급함 용무 외에 평일 연락 자제, 양육 방식에 대한 간섭 금지, SNS 및 온라인상 비방 금지, 상호 사과 및 과거일 불문. 이게 가족 간의 계약이라니... 어머님, 이게 최선이에요. 이 조건만 지켜주시면 지훈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지훈이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해줘. 그리고 명절 땐 꼭 와줘.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서류에 서명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면...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리곤 차분하지만 진솔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어머님께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정말 어머님을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기뻤죠. 그런데 왜... 어머님,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하나의 인격체예요. 제 나름의 육아 철학도 있고 생활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됐어요. 며느린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도 알아요.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심이었는지. 단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차분한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나도 잘한 것 하나 없어. 어머님, 우리 서로 선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연락드리면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고 어머님도 편하게 오실 수 있잖아요. 지훈이도 할머니 오시는 날 특별하게 기다릴 수 있고요. 정말이지 저는 며느리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 몰아붙였구나 싶었어요. 아차 싶었죠.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지훈이 키우면서 가끔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은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내 조언을 듣고 싶다고? 네. 하지만 조언은 조언으로만 받을게요. 최종 결정은 저와 남편이 하되 어머님의 지혜를 참고하고 싶어요. 그럼 서로 존중하면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며느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 사진이었어요. 어머님,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우리 할머니 그림을 그렸대요.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이었죠.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할머니는 왜 안 오냐고 하고 묻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 지훈이가?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드린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일요일에 집으로 오세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드릴게요. 어머님이 함께 계시면 지훈이도 기뻐할 거예요. 정말 가도 되니? 그럼요. 토요일 저녁에 연락 주시면 일요일 몇 시가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편하신 시간에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게 최선이야.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만 그대로였던 거야. 그 후로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월 1회 만남, 미리 연락하기, 간섭하지 않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며느리도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준비해주고 지훈이와 놀 시간을 충분히 줬죠. 할머니 이것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지훈이가 블록으로 만든 집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와, 우리 지훈이 정말 잘 만들었네. 할머니 집도 만들어줄래? 네 할머니, 집은 더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여름방학 때 일주일 정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출장을 가야 해서. 정말? 그래도 되니? 네, 어머님 믿어요. 지훈이도 할머니 집에 가고 싶대요. 드디어 신뢰가 회복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석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가족과 함께 왔어요.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네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어. 사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 스트레스를 어머님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힘들면 말하렴. 며느리기 전에 넌 내 딸이야. 그날 작별할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게 안겼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니다. 내가 더 고맙지. 고마워. 지금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만나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었죠. 지훈이는 이제 6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해요. 할머니, 저 커서 요리사 될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정말 착하네.
요즘은 화상통화도 자주 해요.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죠. 어머님,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화상통화 하실래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했다면 그런 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관계가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서로의 선을 알게 됐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얼마 전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딸이래요. 이름 지어주세요. 정말? 내가 지어도 돼? 그럼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최고죠.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 가까우면 상처 주기 쉽고 너무 멀면 정이 식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걸요. 할머니 사랑해요. 지훈이의 맑은 목소리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올가매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이제 저는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비록 매일 볼 수는 없지만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손주와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여보, 다음 주에 지훈이 온대. 뭘 해줄까? 지훈이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되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아참, 며느리가 좋아하는 차도 사놔야겠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전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 아들 가족과 도란도란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이랬는데, 우리 땐 당연히 이랬는데 하면서 제 기준만 고집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경찰서와 법원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저처럼 손주가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무작정 찾아가거나 압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서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요.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서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요즘도 가끔 지훈이가 전화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았네요.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손주 바보 할머니 올림.